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34화 인증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10번째 행동 시리즈로 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벌써 행동 시리즈가 10번째 시리즈가 됐네요. 이 행동 시리즈 시작할 때 처음에 우리가 주변에서 되게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행동과 어떤 의미가 좀 잘 결합되어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로 사실 이 시리즈를 시작해보자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시리즈가 몇 개 더 있잖아요. 행동 시리즈에서.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지금 새삼 오늘. 그러니까 인증 역시나 우리의 대표적인 행동이면서도 지금의 시대를 가장 잘 또 표현해주는 행동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다양한 특히 SNS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중심으로 인증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인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증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함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적 기관이 증명을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의미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이제 인증서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인증서, 공인인증서도 있고 누구한테 인증을 받는 인증의 서류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인증서의 뜻은 해당 자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증을 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인증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뭔가 학교나 회사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할 때 서류를 제출할 때 많이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쓸 때 각종 우리가 살면서 계약서를 써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이 도장이나 사인 같은 것들이 또 인증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인정한 그러네요. 어떠한 기술에 대한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인증받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인증의 개념을 되게 좁게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넓혀보니까 그러네요. 뭔가 자격증을 따는 것도 사실 인증의 어떤 한 행동이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죠.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갔을 때 제가 국가에서 인정한 컴퓨터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는 국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걸 회사에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니까 신분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이것도 다 그러면 인증의 도구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 운전면허는 운전면허가 없다 보니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인증의 범위를 여기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보통 이제 능력을 인증받고 인증하기 위한 어떤 것들 재산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터넷 사이트나 어떤 인터넷 뱅킹 이용하려면 우리 공인인증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본인을 인증해주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고 전화로 인증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지문이나 홍채 인식 이런 식으로 생체에 관련된 것들로 점점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허를 받는 것도 인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술 어떤 연구를 통해서 특허를 받는 경우도 있고 상품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의 독창성을 이제 인증받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업적으로 뭔가 무단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뭔가 특허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뭔가를 개발해서 그런 것들로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인증 얘기하면서 이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되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 어떤 디자인 도용에 대한 거나 그런 카피하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어디까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에 대한 그런 거부터 저희 또 그리고 무슨 자료 같은 거 리서치하거나 할 때도 이미지 쓰는 거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딱 기관들이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또 사용권이 거기에만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게 애매한 상황들. 애매한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점점 지금보다 더 정보 베이스로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이미지 베이스로 영상 베이스로 하게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게 잘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근데 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약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디자인의 것들을 다 조합해서 새로운 어떤 디지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그것도 새로운 또 하나의 창조로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쓴 100가지의 영상 중에 하나의 저작권자가 나예요. 내가 그 제작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소송을 한다 그러면 그걸 어디까지 누구 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증 얘기에서 저작권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항상 이 부분이 되게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데 정확하게 명확한 답을 잘 모르니까 이게 정말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조금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플랫폼이 다 SNS가 되고 그 SNS는 미국에서 출발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되게 글로벌한 SNS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의 모든 저작권은 인스타그램이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개입할 수 없어지는 거죠. 뭐 트위터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해서 문제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트위터에서 개인 신상이라고 해서 공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떠나서 사실을 밝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유튜브의 내용들도 유튜브 자체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은 다른 어떤 국가들에서 압력을 가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증해서 지금 범위가 좀 커지긴 했지만 이거 지금 사실 인증하면서 이 인증의 원래 개념보다는 저희가 생각 번져드는 게 사실 요즘에는 SNS 때문에 쓰게 되는 인증에 대한 말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인증샷. 네. 그게 어떻게 하다 생겨난 걸까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증샷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정식 용어는 아니죠. 신조어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이제 누가 오픈 사전에 어떤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올려놓은 글을 하나 발췌해 봤는데 그러니까 어원은 인증의 샷이라는 말을 더해서 인증샷이 되었다는 거예요. 합성어로. 그리고 뜻은 인터넷에 본인이 대단한 사람임을 밝히더라도 인터넷의 그 익명 속으로 인해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언을 증명하기 위해 생긴 신조어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어떤 명품백 샀어요라고 글을 올리면 너가 무슨 기업의 재벌도 아닌데 네가 그럴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예를 들자면 찍어서 올리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얘가 약간 극단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증샷이 생겨난 것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 설명 쓴 걸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인증샷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전통적인 인증이라는 단어의 뜻과 뭐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과 약간 무관하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공적인 데서 인정을 해주는 걸 더 크고 좋게 바라봤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것보다는 약간 디지털 SNS에서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더 크게 바라보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이라는 행동이 약간 어떤 인정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라면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파워를 지닌 게 어떤 중요한 기관보다는 다수의 어떤 SNS의 인기? 이런 거를 또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인증에 대한 저희가 개념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왔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은 약간 이 인증 받는 우리의 그런 영역들 보면 아까 뭐 공인인증서 얘기도 저희 한번 했었고 무슨 뭐 인증번호 요즘에는 이렇게 눌러서 받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나를 인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없어지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란 존재가 있는데 나를 증명해야 하는 나임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어디 은행을 가든 뭘 하든 대면해가지고 하는 업무였잖아요.
그렇게 했었던 일들이 이제는 이제 뭐 컴퓨터로 옮겨오고 모바일로 옮겨오고 막 이렇게 옮겨오면서 어차피 대면을 못하는 상태에서 나를 인증하려면 다른 수단이 무언가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건 거죠. 근데 그걸 대체하는 수단들이 약간 이제 진짜 막 생체 정보도 가져가고 물론 당연히 편리를 위한 절차이긴 하지만 나를 팔고 뭔가를 증명하는 이 절차들이 약간 저는 이제 장단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미 만들어진 사회적 시스템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그만큼 따라오는 안 좋은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인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안 문제가 자꾸 불안해지니까 약간 이런 생체 인식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랑 맞물리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비밀번호를 까먹을 위험성을 없애주는 대신 내 지문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예전에는 그 주민번호 뒷자리가 되게 큰 비밀처럼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거의 나와 내 통신사와 내가 다닌 병원과 카드사와 포털사이트, 쇼핑몰 사이트가 다 내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비밀스러운 게 아니니까 다른 비밀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어쨌든 사회 시스템이 원활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은 또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닌 사람이 나라고 속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사기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분별한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는 뭐 자격 미달인 사람이 어떤 것들을 행위를 할 수도 있는 어떤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거는 어쨌든 반드시 약간 요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증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자꾸 약간 인증을 위한 인증이 되어가는 부분들이 좀 크죠. 저는 이제 인증이라는 행동을 놓고 봤을 때 뭔가 증명의 필요성과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합해진 행동이라고 이 인증이라는 행동의 속성을 더 나름대로는 그렇게 약간 정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이런 욕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인증과 증명보다는 오히려 요즘은 더 다수의 어떤 그런 인정의 욕구가 더 인증이라는 행동을 더 대표하는 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사실 그 공적 기관에서 뭔가 인증을 해줬다고 하면 되게 또 좋게 보는 경우도 있고 되게 그걸 하나의 파워, 권력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공적인 기관의 어떤 부패한 과정이나 그게 형식일 뿐인 어떤 경우를 많이 살면서 저는 많이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릴 땐 되게 대단하게 보다가 이제는 좀 약간 회의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들 형식을 위한 형식의 인증이 되어 버린 어떤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기업에 취업을 하는 상황을 예를 들면 내가 봉사기간 몇 시간 수료하고 뭐 학점 얼마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증과 증명의 어떤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에 정말 충실한 학생과 버라이어티한 경험 하나를 가지고 해외 스쿨 뭘 나온 학생과 똑같이 놓고 봤을 때 경쟁력이 국내에서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한 친구가 좀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요즘에는 사실 그 신입으로 직원들을 뽑을 때에도 이력서 상에서의 더 중요한 항목은 그 지원하는 업무와 관여해서 유관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거 말고 그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겠지만 약간 그걸 더 중요시하게 해서 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턴을 뽑아야 되는데 관련 직종의 다양한 경험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에서 첫 인턴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관련 직종의 다양한 경험을 갖추겠어요. 근데 뭔가 상황이 허락돼서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거나 뭔가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또 되게 큰 경험으로 약간 인증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쵸. 뭐 여행을 가서 뭐 했다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뭔가 아르바이트를 더 해봤다거나 그거 부분에 계속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 경험치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는 오히려 그 무슨 자격증, 그러니까 뭐 영어 점수는 몇 점짜리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거 뭐 하나, 무슨 컴퓨터 뭘 다루는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거 뭐 그런 자격증에 대한 리스트를 쓰는 것보단 오히려
어디 가서 재밌게 놀고 온 이슈거리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어떤 그러니까 자격증의 효력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니까 예전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되게 많이들 막 노력을 하고 몰두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자격증 하나가 큰 경험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토익 점수가 높다 이러면 그래 뭐 영어는 기본 하겠네 그냥 그 정도 수준 그 이상을 가져다 주긴 어려운데 그러기에는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또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또 취업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이야기가 다양하게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해보면 인증 관련해서 그 공신력이 떨어진 게 된 거에 대한 부분도 그 식품이나 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이 진짜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죠? 백수 맞나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다 가짜라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파동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논의 분말 안에 무슨 철가루 나왔다고. 그런 거요. 그거 사실은 검사 다 했던 제품들이었음에도 그래서 막 무슨 인정 받았다고 막 이런 거 마크 엄청 붙이는데. 아, 그 마크들이 다 인증에 또 포함이 되겠네요. 네, 요즘에 특히나 마크에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친환경.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심리가 저도 좀 있어요. 유기농 관련된 상품을 살 때 그 마크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받았다고 해서 이건 완벽한 무농약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돼. 불신이 생겨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농약만 파는 어떤 마트, 마켓에서도 어떤 물질이 검출됐다거나 이런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믿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인증을 다루고 있으나 불신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이네요. 그런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요즘은 SNS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한마디가 더 파워를 지니고 더 뭔가 신뢰를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추정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어떤 기관에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데이터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주변 친구 추천, 지인 추천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되게 그런 말씀하신 인플루언서가 내가 이거 써보니까 이거 좋아요 라고 하는 걸 더 믿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그런 조사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들이 정보를 신뢰하는 것들이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틀로 기준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거에서 10점 만점에 뭐 몇 점짜리예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한번 써보고 얘기해 준 거 아니면 진짜 내가 써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험 중심으로 더 많이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광고를 믿지 않게 된 그쵸.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졌을 것 같은 게 맞아요. 웬만해서 속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채널도 본 것 같아요. 맛집을 알려주는 채널들을 다 믿지 않아서 진짜 내가 가본 맛집에 대한 설명을 누가 공유했는데 그 공감되면 그거를 사람들이 막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되게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인데 그걸 더 믿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나 유튜브가 더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세대들에게는. 그럴 수 있죠. 그 진짜 날것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대로 정말 다 드러내서 보여주고 그리고 요즘에 오히려 그 왜 브이라이브처럼 실시간으로 그런 걸 증명해서 보여주고 하는 영상들이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공들여서 막 포장된 어떤 영상 하나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대충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허세를 다 이렇게 벗겨낸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규정돼서 사실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근데 또 사용하는 주 사용자층은 20대 후반에 30대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거기서는 소구되는 부분이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한 부분하고는 10대들이나 왜 20대 초반들이 또 유튜브 트위터에서 한 행동과는 또 다른 행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는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예전의 허세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디자인이나 시각적인 것에 예민했고 그것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좀 더 폭발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좀 디자인적인 브랜드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제일 볼 수 있는 채널이 또 인스타그램이기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소비로 크게 연결이 되는지를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다양한 곳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시각에 따라서는 그것도 광고성이라고 본다면 네네. 그걸 허세로 또 20, 20대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20대들은 사실 20대들은 되게 많은 사람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향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정말 요즘에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는 게 인증 스팟, 인증 카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뭘 인증하는 걸까? 나의 감성을 인증하는 건가? 취향을 인증하는 건가? 나 같다. 어. 왜냐면은 예전에 그런 거죠. 나애가 어디 명품백을 샀어요.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잖아요. 내 집에만 모셔둘 거면은 못하러 샀겠어요. 그런 심리가 SNS에도 SNS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간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은 인증의 의미와 어떤 인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말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의 사적인 어떤 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는데 인증이라는 말 했을 때 바로 요즘에 그냥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증샷이 그냥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약간 네.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스며들듯이 익숙해져서 그 단어가 그 단어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아까 그래서 저는 진짜 원론적 개념을 얘기했을 때 되게 놀랬거든요. 그런 인증도 맞아 있었더랬었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인증샷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일상 중에 뭐 일상을 보내다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가끔씩 사진을 찍는 것 같기는 해요. 찍는데 여행 갈 때 더 제일 많이 찍는 것 같긴 하고 뭐 저도 역시나 이런 사진들은 주로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람 사진은 안 찍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 사람도 없고 저도 없고. 그래서 저 친구가 그 미국에 가 있는 친구가 그때 이제 새해 인사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간간히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소식은 보고 있는데 얼굴 업데이트가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지 나의 일상에 거기에 그냥 사진으로 있는데 사람 얼굴이 없으니까 얼굴 인증을 안 하셨네요. 네, 그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이 찍히고 내가 찍히는 걸 별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고 대부분이 저도 먹는 사진 인증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날씨에 요거 먹었으면 그거 한번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 생각하는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저는 뭐 인증의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책에 보다가 책의 내용을 찍어 놓거나 전시를 찍어 놓거나 이런 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은 사실 업데이트는 잘 안 하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장하고 있는 용도로 쓰는 거. 저는 대신에 저를 인증하는 것보다 타인의 인증에 공감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 때문에도 인스타그램 진짜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막 팔로우하는 사람 숫자가 1000명이 지금 넘게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안 보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되게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보시나요? 웬만하면 다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무슨 소스라도 걸릴까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막 요새는 그래서 사실 되게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 그래서 주변에 보면 아예 이렇게 막 끊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고 막 이러면 정보가 너무 진짜 요즘 말로 TMI라고 하잖아요. 저는 약간 타인의 인증을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거기서 그냥 정보를 얻고 요즘엔 사람들이 이런 걸 더 많이 보고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소스를 얻어가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인증을 보는 행위가 네. 나를 인증하는 행위보다 더 많아진다는. 그쵸. 타인들이 하는 인증의 범주가 되게 다르잖아요. 다양하고. 그쵸. 근데 그 중에도 보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더 뭘 많이 먹고 어딜 더 많이 가는지가 왜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요 그런 사람들 걸 이렇게 팔로우 해놓으면 이제 거기서 그냥 저는 이제 소스를 얻는 거죠. 요새 여기가 핫하구나. 저런 거 먹는 게 되게 핫한 거네.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 타인의 인증 정보를 제가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어떤 내용들을 뭐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 가진지도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어떤 성향인지 보이는 게 싫어서 인스타그램에 얼굴이나 이걸 안 올리기도 하고 뭔가 한 결로도 안 올리는 것 같기도 해요. 참 중구난방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사진은 근데 사실 특별한 행동이라고 하기에 이제 너무 일상이 돼서 된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뭔가 SNS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뭔가 내가 올리든 안 올리든 일단 찍고 보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셀카를 찍는 사람들이 뭐 100장 찍어서 한 장 잘 건진 거 올린다 뭐 이런 심리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어디 갔을 때, 뭐 먹을 때, 뭐 샀을 때, 뭐 그런 어떤 순간들 중에 마음에 들 때 인증샷을 찍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SNS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1000명 이하로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은 좀 언팔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그냥 괜찮은 것만 조금 선별을 해서 봐야 나도 피로감이 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흥이 나면 올리고 보는 걸 되게 열심히 하고 갑자기 또 이걸 하기 싫어지면서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또 확 뭐 한동안 안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찍어서 올리는 거는 요즘에는 카페나 커피나 서점, 전시 거의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20대 때는 저도 셀카를 좀 찍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저도 요즘은 잘 안 찍어요. 그게 뭔가 나의 리즈 시절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리즈 시절 언젠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나도 내가 만족스러워야 더 올리고 싶고 찍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기도 그런 해요. 것도 있고 맞아. 이게 뭔가 딱 몇 명 비공개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내 정보를 이렇게 주기가 싫은 심리? 소위 말하면 얼굴 팔린다고 하잖아. 맞네요. 얼굴 팔리기 싫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어릴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막 나는 내가 잘 나온 사진만 막 올리고 싶은데 내 친구는 꼭 나는 못 나오고 내 친구는 잘 나온 자기 거 막 잘 나온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얼굴 있는 사진을 만약에 올리거나 할 때 거기 사진에 등장한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잖아요.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안 올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괜찮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그럴 때는 그런 거 막 되게 중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 막 좀 짜증나고 그런 거 막 따지기 싫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특히 제 대학 친구들은 정말 SNS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아, 요즘도요? 아예 안 해요. 인스타를 계정이 있는 친구도 있고 아예 없는 친구도 있고 정말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더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약간 시각적인 거나 감성적인 거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컷을 더 찍지 나를 찍는 게 뭐 그렇게 감성적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왜 지금 자꾸 이렇게 셀프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사인 커피, 카페, 서점, 전시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제가 팔로잉하는 사람들도 그런 쪽 사람들 아니면 되게 감성적인 뭐 일러스트를 그리는 분들이라든지 뭐 서점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 저는 이렇게 포커스가 옮겨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인스타로 그 일러스트레이터로 막 이렇게 유명해서 한 분들 왜 이렇게 팔로우 하고 있고 작품 보고 있는데 어디 그런 샵 같은 데 갔는데 우연히 그 사람들의 물건 같은 거 뭐 포스터라던가 요즘에 이제 패브릭 포스터 많잖아요. 그런 패브릭 포스터나 엽서 이런 거 팔고 있으면 되게 반가운 마음에 사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대부분 저도 요즘에 어디 장소 찾아보고 뭐 할 때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검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해시태그 검색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럼 우리가 해시태그 얘기를 봉범님께서 꺼내신 김에 해시태그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인위적인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행하는 해시태그를 보면 또 트렌드가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언제나 약간 명품에 관련된 것이 아닐까. 그 명품 브랜드 이름을 딱 올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확 몰려요. 아, 맞아. 저 되게 놀랬던 게 스타벅스 해시태그, 그러니까 커피 무슨 사진 찍고 거기 스타벅스여갖고 스타벅스 올렸는데 스타벅스에 제가 올린 사진 중에 제일 좋아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들은 브랜드 검색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화장품을 하나 선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화장품 브랜드를 딱 올렸는데 내가 평소에 봤던 좋아요 수의 한 6배, 7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전 느꼈거든요. 이렇게 약간 프리미엄하다고 느끼는 브랜드들의
검색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는구나. 많이들 관심을 갖는구나. 물론 그 와중에는 뭔가 광고성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항상 명품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좀 높은 부분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파워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들은 약간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분들의 일상이나 또 패션이나 뭐 이런 것들 뭐 해외 촬영을 간 곳 거기서 입은 옷 같이 코디한 명품 백 이런 것들로 이제 인스타그램이 사실 확 큰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공유하는 쇼핑 리스트가 거의 연예인급의 파워를 또 지니기도 하잖아요. 요즘엔 연예인보다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시태그 다들 아시죠? OOTD. 네네, 알고 있죠. 무슨 뜻이죠? 그게 오늘 입은 내 룩을 찍는 거잖아요. 네, Outfit of the Day의 준말로 OOTD인데 이게 얼마나 유행을 했으면 OOTD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생기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나요?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저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건 얼마 전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F4F 이렇게 하면 팔로워 팔로워가 뭐냐면 너가 날 팔로우하면 나도 너 팔로우 하겠다는 해시태그예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 그 연애 참견 있죠. 네. 거기서 남자친구가 SNS를 시작했는데 이런 해시태그를 막 단다고 막 이런 고민이 있는 여친의 사연을 에서 이제 알게 된 건데 L4L 이거는 like for like예요. 그래서 너가 나 좋아요 눌러주면 나도 너 좋아요 눌러주겠다. 아, 네가 나를 인정해서 나에게 좋아요를 주면 그 또한 나도 가서 해주게 뭔가 되게 품앗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런 거죠. 왜냐면 우리 좋아요 수나 팔로워 수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뭐 올리면은 댓글에 뭐 마파라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팔로우 했는데 제가 마팔 안 하잖아요. 그럼 며칠 있다 다 언팔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딱 고정된 팔로워 수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먼저 팔로우 했다가 내가 같이 팔로우 안 하니까 언팔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얼마 전에 2018년 그 해시태그 트렌드를 발표했는데 이제 국내에 한해서죠. 그래서 패션, 음식, 육아, 여행, 애완동물, 케이팝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가장 2018년에 인기 있었던 어떤 해시태그를 공개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약간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해시태그를 많이 달고 올리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패션 부분에서는 1위가 OOTD 그리고 2위가 데일리룩 3위가 패션 그리고 오스타그램, 패션 스타그램 이런 순이고 다 이제 어떤 앞에 단어에 스타그램을 붙인 게 많죠. 푸드에서는 먹스타그램, 마스타그램 맛집 먹방 순이고 육아에서는 육아 스타그램 육아 소통, 육아맘, 딸 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여행에서는 여행 그리고 여행 스타그램 제주 여행, 제주도 여행, 가족 여행, 여행에 미치다 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 정말 많이 가시는구나 이런 거를 또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애완동물 쪽이 또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한 그 파워를 또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멍스타그램 반려견, 강아지, 고양이, 양스타그램 순이었고 K-팝은 좀 흥미로웠던 게 다 BTS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I Heart Awards가 1번이고 2번이 베스트 팬 아미 3번이 BTS 아미 4번이 그러니까 4위가 BTS 5번이 베스트 보이 밴드 이 순이었는데 이게 그 방탄소년단이 그 I Heart Awards라는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보이 밴드 부분과 그 베스트 팬 아미 부분에서 수상을 해서 그 영향이 클 거라. 저 지금 닭살 돋았어요. 근데 그런 뭐 수상을 해서 기뻐서 올린 건지 뭐 응모를 위해서 올린 건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와 팬덤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숫자가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또 글로벌한 어떤 부분도 있는 거니까. 지금 인스타그램 트렌드로만 봤을 때 카테고리별로 했을 때 앞으로도 돈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렇죠. 돈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게 보이네요. 돈으로 보인다는? 네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위치 태그를 가장 많이 한 도시는 서울, 그다음이 부산, 대구, 제주, 광주 순이었다고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명동, 가로수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뭐 이런 곳들이고 부산은 광안리나 해운대 이런 곳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가장 사진을 많이 올린 국내 명소가 뭐냐면 서울도 부산도 아니고 인천공항이에요. 이건 정말 그러네요. 근데 저도 인천공항에서는 올려요. 맞아요. 피님 인천공항 사진 자주 올리시는. 근데 사실은 물론 요즘에는 공항이 워낙 잘 되긴 하지만 공항에서 하는 게 뭐겠어요. 밥 먹고 기다리고 뭐 쇼핑하고 그게 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증과 정말 의미가 깊은 느낌을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공항을 찍었다는 거는 내가 어디론가 간다는 거에 대한 의미잖아요. 그리고 특히 인천공항은 국제선 위치항하는 곳이죠. 왜 김포공항 인정 안 하는가 말.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외로 어딘가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나의 시간과 나의 지금 이 상황을 찍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증을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공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설레기도 하고 티도 내고 싶고 그 뭐 마음이 복합적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공항 사진을 하나 딱 올리는 순간부터 해외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짝짝짝짝 업로드되기 시작하는 거죠. 맞네요. 맞아요. 해외 맛집 어디 갔어 무슨 뭐 레포츠를 했어 막 이런 거 내용들이 쫙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은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약간 설레이면서도 그래 나도 여기 간다 뭐 이런 생각을 또 약간 사람이니까 안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이 간 명소 중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것 중에 전 좀 독특했던 게 백화점이 있다는 게 현대백화점 말해도 되죠? 현대백화점이 올라간 거예요? 7위에.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왜 그 리뉴얼하고 하면서 그 내부를 조금 뭐라고 하죠? 이게 매장 간의 그것보다는 중앙 아일랜드 쪽에 이슈 될 만한 브랜드들 모아서 행사도 되게 많이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 브랜드들을 현대백화점이 걔네를 팝업으로 엄청 많이 들여오고 있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 아닐까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을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보고 가거나 그 브랜드들이 현대백화점을 해시태그로 같이 연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현대백화점 해시태그를 찾아보면 약간 고가의 브랜드 쇼핑백 사진이 되게 많아요. 명품이 연결이 되는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백화점 사이에서는 약간 롯데는 좀 저렴하고 이런 얘기하도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백화점별로 네. 이미지가 또 있죠. 신세계는 약간 또 글로벌한 게 좀 많고 현대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매장 수는 많지 않아도 약간 그 고급진 느낌 좀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미지에 대한 걸로. 근데 특히나 현대백화점이 올라왔다는 게 되게 여기서도 이런 자료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백화점이 물건을 파는 걸로 다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유명한 카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카페 인증샷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약간 지금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행동을 정말 그대로 반영해주는 부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네요. 주로 본범님 어떤 해시태그 쓰시나요? 저 해시태그요? 저 진짜 해시태그 많이 안 달아요. 저 뭐 올리면 거기가 무슨 동인지. 지금 저희가 만약에 녹음한 거 여기를 만약에 제가 찍었다고 하면 단어를 말 안 쓸 때도 있는데 아무튼 녹음 중 뭐 이런 거 올린 다음에 해시태그 하고 연남동, 홍대, 끝. 그러면은 특별히 팔로잉 하거나 찾아보는 해시태그는 많으실 것 같아요. 나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되게 말씀하세요. 부끄러울 것 같아. 제가 이거는 일하는 것 때문에 뭐 새로 나온 거 뭐 이런 거 찾다가 콜라보 이런 것 때문에 찾느라고 편의점은 해시태그를 해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이름은 해시태그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는 해시태그를 해놓고 있어요. 네. 그렇게는 해놓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교토, 도쿄, 베를린 그리고 이제 뭐 그 중에서도 소도시의 가나자와라고 거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다 해시태그 해놓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해시태그 팔로잉 하신다는 네, 거죠? 해시태그 팔로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산의 박건우 선수 그런 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를 좀 달긴 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뭘 달았지? 그냥 그때 마음 생각나는 걸 주로 다는 것 같고 주로 제가 많이 좀 찾아보는 건 독립서점 그리고 가오픈. 저는
이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가오픈으로 태그 검색을 해보는 거는 그 좀 핫한 카페 맞아요, 많이 맞아요. 다니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데 왜냐면은 가오픈 하고 인기 있어지면은 사람들이 엄청 몰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가오픈이 끝났어도 가장 최근에 핫해진 거인 거라는 거를 찾을 수 있으니까 한참 카페 많이 다닐 때는 그리고 같이 일했던 주변 분 중에 한 분이 가오픈 카페를 되게 많이 찾아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 아이디어 왜 내가 생각 못했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가오픈이라는 그게 카페가 아니더라도 맛집이더라도 그래서 가오픈이라는 그 해시태그를 많이 좀 찾아봤었고 어디를 갈 때는 무슨 카페, 연남 카페, 연희 카페 뭐 이런 거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네요. 결국엔 지금 이제 인증의 모든 것이 SNS로 귀결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그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상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막 이런 SNS의 활동들이 많아지고 인증샷을 올리고 할 때는 아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오프라인의 생활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목소리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완벽하게 스며들어 버려서 그냥 밥 먹기 전에 사진 찍는 행위를 그냥 평범한 행위로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런 거를 안 좋게 보면서 밥 먹기 전에 잠깐만 나 사진 좀 찍을게 하는 그 행동에 대한 약간 된장녀 바라보는 듯한 그런 시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누구나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쵸.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지 뭔지 뭐 이런 옛날에 그런 얘기 진짜 많았는데 근데 요새는 그래서 누가 찍는다고 하면 이렇게 알아서들 자연히 이렇게 비껴주잖아요. 아니 오히려 안 찍는 사람이 소수가 돼요. 맞아요. 맞아요. 5명 있으면 4명이 찍고 1명이 안 찍어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혼자 있을 때 뭐 먹거나 뭐 하는 건 잘 찍는데 같이 있을 땐 저는 잘 안 찍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피해주거든요. 몸 안 나오게. 그러는데 그래요. 진짜 안 찍고 있으면 안 찍는 사람이 소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무음 카메라를 주로 쓰는 게 저도. 그게 이제 내가 사진 찍는다는 게 너무 소리로 알려지는 소리로 인증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주변에 소음을 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음 카메라를 좀 찍게 되는 것 같고 불법 아니죠? 저는 무음 카메라를 찍는 건 대부분 전 모든 일상을 다 그걸로 찍는데 저도 소리 때문에. 저도 제 거 할 때도. 불법인지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거 여러모로 작성하게 생겼네. 네. 네. 인스타그램과 약간 SNS 해시태그 이런 걸 위주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인스타그래머블 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죠. 그쵸. 이게 신조어로 되게 많이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한 1, 2년 전쯤에 세미나 준비할 때도 이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단어를 좀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인스타그램스럽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생긴 또 단어이기도 한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들이 흥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진 감성을 또 추구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 디자인 포토스팟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이 바뀌게 되고 뭐 오브젝트의 디자인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약간 인스타그램에 맞춰서 거기서 흥하기 좋은 감성으로 약간 바뀌어가는 부분들을 약간 상징한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엔 사실 그런 거 관련돼서 보여진 전시도 많고 그리고 아예 가게도 가면 여기가 우리 가게 포토스팟이에요라고 해서 다 붙여놓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또 찾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뭐 물건을 파는 곳들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는 특히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많이 올려서 공유가 돼야 또 사람들이 오는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술 전시조차도 사진 찍기 좋은 형태의 구성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게 20대나 30대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가장 잘 활용해서 가장 줄을 잘 세운 미술관이 또 디뮤지엄에서 잡혀가지 않겠죠? 뭐 좋고 나쁘고의 뜻도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디뮤지엄이 그 마케팅을 정말 잘했죠. 그리고 주로 하는 전시들이 빛과 관련됐다든지 뭐 설치 미술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인증샷을 딱 놀면서 인증샷 찍기 좋은 형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노는 행위면서
약간 예술과 노는 것과 뭔가 상업적인 것이 약간 다 혼합된 그런 미술관이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리고 그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그런 시도를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게 그런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설치 미술과 결합시키고 걔네 아카이브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인증하기 좋은 형태로 해주니까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가서 전시 관람하고 보고 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인증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요즘에 놀이로는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놀이거리를 뭐든지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즐기게 되는데 딱딱하게 정보를 준다거나 어떤 약간 그냥 우아한 형태로 약간 허세만 가득하다거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소비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 저 그 말 지금 완전 공감. 우아하게 우아 떨고 있네 하는 거는 요즘에 그러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브랜드든 뭐 회사든 뭔가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돈이 되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지금 요즘에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나이가 있는 타겟을 할 때 통용됐던 무게를 잡는다거나 있어 보이는 그 있어빌리티가 20, 30대 버전은 또 다른 부분이 거야.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선에서는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벼울지언정 무게는 잡기 싫다. 이런 느낌이 젊은 세대들한테 되게 강력하게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내가 잡고 싶은 무게는 이런 느낌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허세를 떨어도 그런 느낌은 싫어. 막 이런 그런 게 아닌가. 오늘 우리 인증을 얘기했는데 되게 사회 전반에 모든 소비와 게 지금 엄청나게 말 실수한 건 없나 뭐 그런 생각이 돌아보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봤던 영상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인스타 페이커 vs 인스타 리얼리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인증한 사람들의 현실은 사실 이러하다라는 식으로 풍자를 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서 해시태그 노 메이크업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햄버거를 먹으러 가서 햄버거에서 야채만 다 골라내서 사진을 찍으면서 해시태그 그린, 해시태그 샐러드 이러면서 찍고 나서는 막 햄버거를 폭식하는 장면이라든지 스케이트보드 전혀 탈 줄 모르는데 스케이트보드랑 같이 인증샷을 남긴다든지 허세를 비꼬는 느낌이네요. 그 인증샷을 찍지만 그 네모칸 바깥의 모습은 사실은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갖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남의 집 앞에서 남의 집 강아지랑 사진 찍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주인이 문 열고 나와서 내 강아지 내놓으라고 하고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고 약간 되게 좀 코믹하게 풍자를 했는데 그게 벌써 2016년에 봤던 영상이거든요. 지금은 또 더 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니, 저 이제 검색하다 봤는데 요즘에 SNS에서 유행한 놀이 중에 하나가 나이 인증 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왜 나이 인증 하면서 뭐 하는 얘기가 버스 토큰이 회수권으로 바뀌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에 살 때 나는 전차를 타고 다녔어. 그러니까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인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는 국민학교를 다녔어. 저희도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아, 아닌가? 전 둘 다 세대. 아, 정말요? 네. 아, 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제가 다닐 때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오히려 아 근데 초등학교 안 다니셨다고요? 아닌가? 아, 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제가 한 4학년 때부터 전 초등학교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3, 4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안 다닌 거죠. 그때 6학년 정도 되셨을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구나. 네. 네, 죄송합니다. 나 또 나이 나왔어 이러면서 아무튼 그러니까 나 국민학교를 다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이 인증이라는 게 출생 연도를 짐작할 수 있거나 하는 세대 경험을 올리는 뭐 그런 거라는데 옛날 같으면 그런 거 막 얘기하고 뭐 하기 싫어했는데 요즘엔 그냥 차라리 그래 나 뭐 이래라고 하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너무 조금 당연하게 되는 거. 요즘에 사실 뭐 우리 얘기가 막 저기까지 막 가긴 좀 그렇지만 남자나 여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같은 거에 대한 불편함들도 요즘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쨌든 환경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편하게 말하고 실제를 말하는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도 사실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우리가 오늘은 사실 이미지에 대한 인증의 얘기를 SNS 채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인증하는 행위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요런 놀이에 대해서 대중문화 평론가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나이 인증 놀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걸 가능하면 숨기고 싶고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더 강했다면 요새는 그냥 옛날이든 뭐든 그냥 현재의 내 정체성 있잖아요. 현재 이 새로운 이 내 정체성을 다 얘기하고 이걸 새로 하나의 나로 다시 규정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남들보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나를 더 재미있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그 유튜브로 유명하신 박막내 할머니. 아, 네, 그죠. 그런. 네. 그 요새 제가 SNS에서 본 건데 그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사용하기에 그 음식점 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주문 안 받고 기계로 하는 거. 네. 그 이름 뭐죠? 자판기 말고요. 자판기로 주문하는 거. 네. 이름이 자판기인가요? 왜 아닌 것 같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은 처음 보면은 그거를 바로 알고 주문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 나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중간에 있는 세대들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소외감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박막내 할머니의 음식점에 가서 그런 걸 체험하는 영상을 되게 또 사람들이 좋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가장 예쁘고 가장 잘생기고 뭐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SNS를 통해서 강력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각자의 매력으로 어필하고 그게 나이가 적던 많던 뭐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매력 하나를 보고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니까 물론 SNS나 유튜브도 뭔가 명과 암이 있겠지만 그런 건 또 긍정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또 인증하는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피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희 이야기의 방향성에 대한 큰 형태를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이제 저희야말로 목소리와 생각으로 우리의 존재를 인증하고 있는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인증하는 이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인정받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네, 그럼 다음 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35화 11번째 행동 시리즈의 행동은 소비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또 동시에 돈을 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공간, 뭐 시간, 경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하고 소비가 때로는 그 자체로 또 즐거움이 되어주는 어떤 부분이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또 마케팅이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더 쉽게 돈을 쓰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소비 습관은 어떠하고 우리는 어디에 돈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소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소서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서 검색해 주시고요.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34화 인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